그 남자. 오늘은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농기구 백화점은 늘 흙냄새와 기름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삽, 괭이, 분무기, 전동톱이 가지런히 놓인 매대 사이로 사람들의 발길이 오갔다. 그런데 그 풍경 속에 전혀 어울리지 않을 듯한 한 여자가 있었다. 키가 크고 눈매가 도드라진 얼굴, 흰 블라우스와 검은 바지를 입고 매대 옆에 서 있는 그녀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 같았다. 남자가 그녀를 처음 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키 큰 체격과 다부진 어깨를 가진 남자였지만 말만 꺼내려 하면 혀끝이 굳어 늘 더듬었다. 저기 이거 얼마죠? 그가 삽을 가리키며 더듬자 여자가 미소를 지었다. 이건 오늘 세일이에요. 원래 3만 원인데 2만 5천 원이에요. 그녀의 눈빛이 자신을 향한 순간 남자는 얼어붙었다. 손에 땀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오세요. 그날 이후 그는 매일같이 백화점을 찾았다. 창고에는 이미 쓰지도 않는 삽과 호스, 분무기가 쌓여갔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어느 날 여자가 웃으며 물었다. 손님은 참 자주 오시네요. 농사를 크게 지으세요? 남자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아니 그게 사실은 그쪽 보려고 옵니다. 순간 그녀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정말요? 그럼 저도 기분이 좋네요. 그 대답에 남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몇 달 뒤 그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고백했다. 나랑 결혼해주세요. 여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그는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꼈다. 시골집에서 두 아이가 태어나고 들판을 뛰노는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는 자신이 축복받았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에는 점점 권태가 드리워졌다. 당신 매일 흙만 보고 사는 게 재미있어? 난 괜찮아. 괜찮아. 우린 가족이 있잖아. 가족만으로는 부족해. 나도 좀 숨 쉬고 싶어. 어느 날 그녀가 말했다. 나 도시 나가서 알바라도 할래. 남자가 놀라며 더듬었다. 도시? 무슨 일을? 마트 계산대나 카페 같은데. 애들도 학원 다니려면 돈 필요하잖아. 그건 내가 더 벌면. 당신 혼자서 감당 못해. 그녀의 단호한 눈빛에 남자는 더 말하지 못했다. 그녀는 매주 도시로 향했다. 점점 옷차림이 바뀌었고 늦은 밤에야 돌아왔다. 왜 이렇게 늦었어? 손님이 많아서. 알바가 쉬운 줄 알아? 그럼 월급은 얼마나? 돈 얘기 좀 그만해. 당신은 그냥 밭일이나 해. 남자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끝내 아무 말도 못했다. 혀끝이 굳어버렸고 가슴속에서만 수많은 말들이 맴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그녀의 휴대폰을 보았다. 화면 속 메시지. 오늘 밤 즐거웠어. 다음 주에도 보자. 손이 덜덜 떨렸다. 그녀가 방에 들어서자 남자는 겨우 입술을 열었다. 이거 무슨 뜻이지? 그녀는 휴대폰을 빼앗으며 차갑게 웃었다. 봐버렸네. 이제 어쩔래? 우린 가족인데. 가족? 웃기지 마. 난 더 이상 갇혀있고 싶지 않아. 남자는 무너져 내렸다. 겨울, 눈이 내리던 날, 남자는 도시로 올라갔다. 그리고 작은 모텔 앞에서 그녀를 보았다. 다른 남자의 팔에 기대어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 남자가 서 있는 걸 보자 그녀는 잠시 멈췄다. 그러나 곧 냉정하게 말했다. 이제 그만 와. 난 여기서 살 거야. 너 우리네 애들이. 애들? 당신이 키우면 되잖아. 남자의 입술이 떨렸다. 그러나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는 등을 돌리고 눈발 속으로 걸어갔다. 집에 돌아오자 아이들이 물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이들을 꼭 끌어안으며 속으로만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그 후로 그는 말수가 더욱 줄었다. 밭일을 하며 몸을 혹사했고 밤이면 술에 취해 쓰러졌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백화점에서 처음 그녀를 보던 그날, 그녀가 웃으며 했던 말이 떠올랐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오세요. 그 말은 희망이었고 시작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좌절과 고통의 기억으로만 남았다. 남자는 더듬는 혀끝에 갇혀 끝내 하지 못한 말들을 가슴속에 묻은 채 살아갔다. 영숙은 상기된 얼굴로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짐가방 하나를 손에 쥐고 빨간색 승용차 문을 열었다. 운전석에는 남자가 앉아 있었고 차창 너머로 피식 웃으며 손짓을 했다. 남편은 얼어붙은 듯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외쳤다. 영수가 제발 그만둬 가지 마. 그러나 그녀는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차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빨간색 차는 골목길을 빠져나갔다. 흰 먼지가 일며 시야가 흐려졌다. 남자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차가 사라지는 길을 향해 두 손을 뻗더니 마침내 가슴을 찢는 듯한 통곡을 터뜨렸다. 아! 그 울음소리는 논두렁 너머까지 퍼져갔다. 집에 돌아오자 어린 딸과 아들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인 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빠, 엄마는 어디 갔어? 아들은 말없이 손가락을 꼬며 울음을 삼키고 있었다. 남자는 입술을 달싹였으나 말이 나오지 않았다. 혀가 굳고 가슴이 막혀왔다. 그저 두 아이를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을 쏟았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아버지의 어깨에 매달려 함께 울었다. 시간은 흘러갔다. 딸은 어느새 고등학생이 되었고 아들은 중학생이 되었다. 두 아이는 어릴 때부터 엄마의 빈자리를 알아차리고 있었다. 그래서 누구보다 빨리 철들었다. 아빠, 오늘은 제가 논매기 할게요. 대신 아빠는 밭에서 감자 좀 캐주세요. 딸은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달려와 농기구를 챙겼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은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다. 아들도 학교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고 곧장 마당으로 나갔다. 아빠, 오늘 소먹이 주는 건 제가 할게요. 저도 이제 힘세요. 남자는 두 아이의 모습에 가슴이 저렸다. 아이들이 나 때문에 너무 빨리 어른이 되어버렸구나. 밤이면 그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술잔을 기울였다. 혀끝에서 수없이 맴도는 말이 있었지만 끝내 뱉지 못했다. 미안하다. 너희 엄마를 지키지 못해. 그러나 아이들은 결코 원망하지 않았다. 딸은 공부도 열심히 했고 틈만 나면 아버지를 챙겼다. 아들은 장난꾸러기였지만 아버지의 손에 물집이 잡히면 몰래 연고를 발라주곤 했다. 어느 여름날 저녁 세 사람은 마당에 앉아 수박을 나누어 먹었다. 딸이 말했다. 아빠, 우리 걱정 마세요. 엄마 없어도 돼요. 저랑 동생이 있잖아요. 아들도 맞장구 쳤다. 맞아요. 우리 아빠 편이에요. 끝까지 같이 있을 거예요. 남자는 눈물이 솟구쳤다. 말이 더듬어져서 차마 다 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또렷하게 외쳤다. 너희가 있어서 내가 산다. 너희가 아니었다면 나는 벌써 무너졌을 거야. 별빛이 쏟아지는 시골 마당 위에서 아버지와 아이들은 서로를 향해 손을 꼭 맞잡았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다. 딸은 대학생이 되었고 아들은 고등학생에 들어섰다. 두 아이는 도시로 떠나지 않고 아버지 곁을 지켰다. 딸은 학비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장학금을 받아가며 공부를 이어갔다. 낮에는 학교에 다니고 밤에는 가정교사와 카페 아르바이트를 병행했다. 피곤에 찌든 얼굴로 집에 돌아오면서도 아버지 앞에만 서면 언제나 환하게 웃었다. 아빠, 오늘은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아버지 많이 피곤하시죠? 아들은 농사일을 도우며 틈틈이 기계를 다루는 기술을 배워갔다.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행동으로 늘 아버지를 챙겼다. 아빠, 이 트랙터 고장난 거 제가 고쳤어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그의 손등은 늘 기름과 흙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 속에는 든든한 힘이 담겨 있었다. 남자는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다.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깊은 미안함이 교차했다. 내가 그만큼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는데 애들이 날 위해 이렇게 살아주다니. 밤이면 그는 여전히 술잔을 기울였다. 그러나 예전처럼 절망의 울음은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 잔잔한 고마움과 안도감이 있었다. 어느 날 딸이 조심스레 말했다.
아빠, 제가 졸업하면 교사가 되고 싶어요. 농촌 아이들 가르치고 싶어요. 남자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다. 혀가 꼬부라져 더듬더듬 대답했지만 딸은 충분히 알아들었다. 너 내 꿈이 참 좋다. 아들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굳은 결심을 드러냈다. 아빠, 저는 농사 계속할래요. 아버지랑 같이. 제가 더 배우면 아버지는 이제 힘든 일 줄여도 돼요. 남자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잇지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었다. 그러나 이번 울음은 지난날의 절망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어느 여름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장터에 나갔다. 장터에서 아이들은 어릴 적처럼 수박과 옥수수를 사서 웃으며 먹었다. 마치 잃었던 시간이 되돌아온 듯 했다. 남자는 문득 그날을 떠올렸다. 빨간색 차에 몸을 실었던 영숙의 뒷모습,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던 자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의 눈동자. 그러나 이제 그는 달라져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영숙아, 내가 떠난 자리에 남은 건 상처뿐이었지만 아이들이 날 살렸다. 나는 이제 무너지지 않는다. 아이들이 나의 삶이다. 몇 년 뒤 딸은 교사가 되었고 아들은 본격적으로 농사를 이어받았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다. 저 집 애들 참 대견하다. 엄마가 떠나도 저렇게 잘 자라다니. 남자는 늘 고개를 숙였다. 애들 덕분입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청명한 날 세 사람은 황금빛 논두렁을 함께 걸었다. 딸은 아버지 팔을 잡고 아들은 든든하게 곁을 지켰다. 남자는 더듬거리며 속삭였다. 내 인생은 불행한 줄만 알았는데 너희랑 함께여서 참 행복하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지난 긴 세월의 무게가 가볍게 느껴졌다. 그 남자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